12쪽부터 봅시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 저번에 건 얘기 안 할게.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자, 운동량. 저번에 배웠던 게 크게 운동량, 운동량 변화량, 충격량. 이 세 가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괜찮아?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배운 게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다. 만약에 물체가 운동량이 플러스 10이었어. 근데 얘가 마이너스 10이 됐어. 그럼 운동량 변화량은 몇인 거야? 마이너스 20이지. 그리고 이게 충격량이라고. I, F 곱하기 델타 T. 이해돼? 10으로 날아오는 거를 반대로 내가 10으로 쳐서 이렇게 날아가면은 얘한테 20을 줬고 그게 힘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힘을 알려주면은 시간을 알 수 있겠지. 반대로 여기서 1초가 걸렸대. 1초. 그러면 여기는 20N인 거 알 수 있겠지. 좋아.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다라는 중요한 걸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할 건데, 요거는 천천히 설명할게. 자, 두 물체 A랑 B가 부딪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 A랑 B가 이렇게 부딪히니까 힘을 받겠지. A는 B를 밀 테고 B는 A를 밀겠지. 이해돼 안 돼? 다시 헤든이랑 준영이가 부딪혀. 그러면은 헤든이가 준영이한테 힘을 일로 줄 테고 준영이도 헤든이한테 힘을 이렇게 주겠지. 이 두 힘을 뭐라 그래? 5글자. 그래, 작용 반작용이지, 그치? 그래서 작용 반작용인 두 힘은 어떤 관계에 있다 그랬어? 첫 번째,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지. 두 번째, 동시에 작용하고 두 물체가 딱 부딪혔다 떨어지면은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같겠지. 이해돼? 그럼 봐봐. A가 B한테 준 힘이랑 B가 A한테 준 힘이 크기가 같아. 근데 시간도 같아. 그럼 A랑 B라는 물체가 받은 충격량도 둘이 같겠지. 이해돼 안 돼? 왜냐면 충격량은 F 곱하기 델타 T인데 얘가 같아, 얘도 같아, 그럼 얘도 같겠지. 근데 부호만 달라. 왜냐면은 하나는 힘을 1로, 하나는 힘을 1로니까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 마이너스거든. 그래서 얘가 만약에 B가 충격량을 플러스 10 받으면 A는 마이너스 10을 받겠지. 이해돼 안 돼? 그래서 3번 별표. 두 물체가 주고받은 충격량도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그래서 오늘 그 뒤에 나오는 공식 결론만 외울 건데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볼게. 자, 근데 충격량이 같으면 충격량은 6글자로 뭐랑 같아? 헤드나. 그렇지? 운동량 변화량이지. 좋아, 여기 운동량 변화량 있네. 둘이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충격량이 같으면 운동량 변화량도 같지. 그래서 4번도 밑줄 치고 봐봐. 두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이 같아. 이게 어떤 상황인지 볼게. 자, 봐봐. 운동량만 쓸 거야. P만 쓸 거야, P. A란 물체는 P가 플러스 10이야. B라는 물체는 이쪽으로 마이너스 5야. 괜찮아? 근데 A가 이쪽으로 5가 됐어. 그때 B가 운동량이 몇이나 이런 거 물어봐. 다시. A만 봐, A는 운동량이야.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그냥 플러스 10 숫자로만 쓸게. A가 플러스 10이었는데 마이너스 5가 됐지. 마이너스 5라고 쓸게. 그럼 몇이 변했어? 5가 변했어? 15가 변했어? 15가 변했지. 그러면은 B도 15가 변해야 한다는 얘기야. 왜냐면 A의 운동량 변화량이 15니까 B의 운동량 변화량도 15여야지. 그럼 봐봐. 상식적으로 B가 A, B 이렇게 부딪혔잖아. 그럼 A가 1로 갔으면 B는 1로 가겠지. 물론 1로 갈 수도 있어. 근데 속도가 크다가 줄어들겠지.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운동량 변화량이 15인 거 알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20이라고 쓰면 틀린다고. 다시. 얘가 이쪽으로 15 받았으니까 B는 이쪽으로 15를 받아야 돼. 그래서 여기 운동량이 플러스 10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문제는 거의 다 이래. 다시. A가 이렇게 부딪혀서 얘는 1로 얘는 1로 가는 상황이야. A는 몇이 변했어?
15가 변했지. 그럼 B도 15가 변해야지. 그래서 이쪽으로 플러스 10이 된다 이 얘기야. 괜찮아? 왜냐면 1, 2, 3, 4, 5번에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까지 나왔잖아 4번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뭐냐면은 자, 야, 2개 더하면 몇이야? 플러스 5지. 2개 더하면 몇이야? 플러스 5지. 그래서 충돌한 두 물체는 운동량의 합은 변하지 않아. 별표 2개 치고 옆에다가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쓰자. 운동량 보존 법칙. 자, 어떻게 풀 거냐면 이 운동량 문제는 첫 번째로 부호를 잘 봐야 돼. 오른쪽이 플러스면은 무조건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로 해줘야 돼. 그래서 얘 운동량 합친 게 충돌 후 얘 운동량이랑 얘 운동량 합친 거다로 풀 거야. 괜찮아? 오케이. 쌤이 그럼 좀 만들어 볼게 다시. 뭐 문제가 많지만 오늘 예시를 좀 들어보자고. 하은아, 오늘 1교시에는 수업할 거고 2교시에는 그 어제 시험 봤던 거 좀 할 거야 같이. 근데 어제 거 안 가져와도 돼. 쌤이 새로 뽑을 거야. 자,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 5고 얘가 마이너스 20이었어. 운동량이야 이건. 운동량. 그러면 만약에 B가 부딪혀서 여기가 플러스 10이 됐어. A가 몇이 될까? 부호까지 고려해서. 이거 몇이 될 것 같아? 유빈아? 그래. 왜 그런지 볼게.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풀면 돼. 야, 2개 합쳐서 몇이야? 부호까지 고려해서? 마이너스 15지. 그럼 여기 2개 합쳐서 마이너스 15가 되면 돼. 그러니까 얘 몇이면 돼? 마이너스 25다 하면 돼. 괜찮아? 어렵지 않지? 두 번째 이렇게 풀자. B가 몇 변했어? 30변 했지. 그러니까 A도 30변 하면 돼. 근데 상식적으로 플러스 35 아니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5란 얘기야. 괜찮아? 하은이 이거 프린트 있나? 그 운동량 맞아, 그거 몇 쪽이냐? 알려주라. 이해됐지? 너 이거 두 가지로 풀면 된다. 각각이 변한 게 서로 같다라고 해도 되고 그냥 둘이 합친 게 서로 같다. 이해돼? 요 정도 문제가 끝이야. 여기는 가봅시다. 자, 확인부터 풀어볼게. 충돌하는 동안에 A가 B한테 준 충격량이 오른쪽으로 3이래. B가 A한테 준 거는 어느 쪽으로 몇일까? 왼쪽으로 3이겠지? 또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되겠지. 괜찮아? 응.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충격량이 서로 크기 같은데 방향이 반대다라고 생각하면 돼. 좋아, 넘어가자. 자,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19번 운동량 보존 법칙. 자, 공식은 이렇게 쓰면 돼. 그냥 별거 없어. 부호만 조심해. 위에다가 별표 치고 부호 조심이라고 써줘. 부호만 조심해줘. 그리고 오늘 많은 예시를 들어줄 거니까 너희가 보고 이해가 될 것 같아. 자, 충돌 전에 우리가 뭐 할 거냐면은 운동량 보존을 쓸 거야. 그러니까 운동량이 보존된다. 근데 보존이 뭐냐면은 각각은 보존되지 않아. A는 변할 수 있고 B도 변할 수 있어. 둘이 합친 게 보존된다 이 얘기야. 자, 운동량이라는 것은 얘의 운동량 뭐가 돼? M1V1이지. 더하기 M2V2. 충돌 전에 두 물체의 운동량 합이랑 충돌 후 얘 변했을 거 아니야. 봐봐. 여기서는 얘가 얘보다 빠르지. 아니, 빨라야 따라잡아서 때릴 거 아니야. 부딪히고 나면은 얘가 얘보다 빨라야지. 이런 상식적인 해석도 중요하다. 알겠지? 그래서 충돌 후에는 얘가 작아지고 얘는 커지겠지. M1V1'이랑 M2V2'이 같다. 이렇게 둘이 더한 거랑 이렇게 둘이 더한 게 같다 이 얘기야. 괜찮아? 좋아, 넘어갑니다. 페이지 넘겨봐.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쌤이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 공식인데 공식보다도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문제 푸는 거에서 계속 쓰니까. 자, 그래서 표 이런 게 있는데 넘어가고. 자, 21번 유형 바로 가볼게. 21번. 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자, 봐봐. A랑 B가 서로 따로 움직였지. 따로 움직여서 따로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아직 페이지 넘기지 마. 선생님 보여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가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부딪혀서 한 물체가 돼서 가는 경우. 부딪혔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부딪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게 충돌 후 융합하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가 원래 정제해 있었어. 근데 두 물체 사이에 스프링을 껴놨다. 스프링이 터지면서 얘가 딱 가는 거야. 즉 한 물체였는데 얘네가 두 개로 분리되는 경우. 그렇게 세 가지 유형 좀 볼게. 알겠지? 그 세 가지 유형 모두 운동량 보전 쓰면 돼. 이렇게 충돌 전 운동량 합이랑 충돌 후 운동량 합이 같다로 푸는 거야. 알겠지? 봅시다. 자, 그리고 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부호가 되게 중요하거든. 여기 쌤이 플러스로 썼지만 여기를 내가 마이너스 처리해줘야 돼. 그러니까 왼쪽이면 마이너스, 오른쪽이면 플러스야. 일단 질량은 무조건 플러스야. 질량은. 근데 속도가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이것만 잘 규칙을 너희가 잘 찾아줘야겠지? 자, 예제를 좀 그려볼게. 예제처럼 이렇게 그림이 없는 경우도 내가 만들면 돼. 예제. 4kg짜리 A가 오른쪽으로 5래. 내가 그럼 그림 그린다. 충돌 전. 쌤이 그림 그리고 보여줄 테니까 그 다음에 시간 줄 테니까 너희가 그때 해봐. A짜리가 4kg짜리인데 어디로 가? 오른쪽으로 5m/s지. 그리고 B는 정지해 있었지. 맞아, 아니야? 이게 충돌을 했어. 그래서 A가 속도가 오른쪽으로 2가 됐대. 여기가 2가 이렇게 된 거지. 그때 B의 속도를 묻는 거야. 괜찮아? 요런 게 기본적인 거고.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첫 번째, 이쪽의 운동량 합이랑 이쪽의 운동량 합을 계산해 볼게. 내가 여기를 모르니까 이쪽으로 플러스 V라고 놓을게. 속도를. 충돌 전의 운동량 합은 플러스 20이지. 4 곱하기 5 하면 되잖아. 그냥 오른쪽이 플러스면 이거는 충돌 후는 4 곱하기 2니까 플러스 8이고 플러스 2이 곱하면 2V지. 이게 돼야 돼. 그래서 2V는 12니까 V는 6이다 해서 여기가 6이 된다. 이렇게 풀면 돼. 괜찮아?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도 이렇게 풀어볼게. 얘가 합쳐서 플러스 20이었지. 얘는 몇이 돼? 플러스 8이지. 몇이 변했어? 12가 변했지. 맞아. 마이너스 10이라 해도 돼. 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게. A가 운동량이 마이너스 12 변했잖아. 그럼 B는 플러스 12 변하면 돼. 변화 합이 0이 되면 돼. 그러니까 변화량의 크기 자체는 같은데 부호가 달라. 다시. A가 마이너스 10이 됐잖아. 그럼 B는 플러스 12가 되면 돼. 그래서 얘가 원래 0이었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 플러스 12가 되면 된다고. 그래서 얘가 몇이어야 12가 돼? 6이면 되지. 이렇게 푸는 거야.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겠지, 그치? 좋아, 이렇게 한번 해봐. 그림 간단하게 그리고 쌤이 얘기해 준 것처럼 첫 번째 V로 놓고 풀고 두 번째는 각각을 보자. 각각을. 그리고 얘들아, 선생님 여기서 스킬 하나 알려줄게.
그리고 수업 때 많이 쓸 스킬이다. 별거 없는 거야. 잘 봐. 우리가 A랑 B의 운동량 변화량이 서로 같다는 이해되지? 그러니까 부호를 빼면 크기가 이해되지? 그러니까 A가 운동량이 변한 만큼 B의 운동량이 변한다. 이해되지? 근데 A가 플러스 10이 변하면 B는 마이너스 10이 변한다. 이해되지? 그래서 공식으로 써볼게. 자, A의 질량은 안 변해. 근데 속도의 변화량 요거랑 B의 질량은 안 변해. 근데 속도는 변하지. 둘이 같다고 놓을 수 있지. 다시 델타 PA랑 델타 PB가 같다는 거는 A의 운동량 변화량이랑 B의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를 식으로 쓴 거야. 근데 P는 M 곱하기 V잖아. 그치? 근데 질량은 안 변하니까 이 변화는 델타를 V에다 놓은 거야. V만 변한다 이 얘기야. 괜찮아?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 이 질량 변화랑 질량이랑 속도 변화량이 반비례. 다시 질량과 속도 변화량은 반비례. 무슨 말이냐? 봐봐. 질량이 지금 A랑 B가 몇 킬로 몇 킬로야? 4킬로 2킬로지. 그러면 질량이 4킬로 2킬로잖아. 질량의 B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그럼 속도 변화량은 둘이 같으려면 1대 2여야지. 이해돼? 자, 무슨 말이냐? A의 속도가 몇 변했어? 3변했지. 크기만 쓴다. 그럼 B의 속도는 몇 변해야 돼? 둘이 곱해서 같아지려면 6이 변해야지. 이해돼? 그래서 B가 0이었던 게 6 되는 거야. 요것만 쓰잖아. 그러면은 눈으로 풀려. 거의 다. 한 80% 문제가 눈으로 풀려. 다시 요 공식까지 몰라도 돼. 그냥 이것만 알면 돼. 이거. 질량과 속도 변화량은 반비례. 자, 봅시다. A 질량이 몇 대 몇이야? A랑 B가 2대 1이지. 그럼 속도 변화가 1대 2면 돼. A가 속도가 3변했으니까 B는 6변하면 돼. 근데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인지 플러스 6인지는 그때 판단하면 돼. 이해돼? 좋아. 이런 공식에서 나오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충돌 전과 충돌 후인데 쌤이 공식을 써줄 거야. 그 다음에 쉽게 푸는 방법. 질량이 몇 대 몇이니까 속도 변화는 몇 대 몇이다. 이렇게 할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적을 사람 적어. 이거 제일 중요한 식이다. 여기서 이 운동량 고전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입니다. 된 사람 넘어가자. 자, 갑자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풀어봐. 자, 10번 한번 풀어봐. 3분의 1 풀어줄게. 좋아. 얘들아, 문제 풀리니? 자, 같이 볼게. 같이 봐도 돼? 마찰이 없는 수평면. 지금 우리 운동량 보존이 성립하는 건 마찰이 없을 때야. 마찰이 없는 거에 대한 얘기야. 그리고 거의 마찰이 없는 게 나온다. 자, 충돌한 후 A가 V로. B가 여기 원래 이게 없어야 하거든? 이걸 내가 찾아야 하는데 내가 쌤이 써버렸네. 미안. 자, 그러니까 이거야. M, EM짜리가 2V, V로 움직이다가 A가 V로 움직일 때 B가 몇으로 움직이냐 이 얘기야. 이거는 스포를 해버렸네. 지금 얘를 모르는 상황이라 가정할게.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풀어볼게. 첫 번째. 자, 충돌 전 운동량을 써볼게. 오른쪽에 플러스야. 알겠지? 그래서 플러스 EMV 더하기 EMV 그리고 충돌 후는 플러스 MV
그리고 얘를 모르니까 x라 놓을게. 2mx 이렇게 쓸게. 둘이 같아야지. 그럼 4mv가 이렇게 하니까 어렵네. m v 더하기 2x지. 그래서 m 날리고 4v는 v 더하기 2x. 2x는 3v, v는 2분의 3v, x는 2분의 3v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가 2분의 3v 되는 거야. 괜찮아? 기억 맞고. 니은. 잘 봐봐. a는 플러스 2mv였는데 몇이 됐어? 플러스 mv가 됐지. 쌤이 지금 계속 플러스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헷갈리면 틀려. 몇 변했어? mv 변했지. 마이너스 mv 변했지. 근데 충격량의 크기니까 mv라고 하면 되겠지. 다시. 선생님, 이 변한 거는 운동량이 변한 거잖아요. 운동량 변화량은 충격량이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충격량 물어보면은 운동량 변화량을 구하면 돼. 운동량 변화량 얘를 구하면 돼. 디귿. 야, 디귿은 무조건 틀려. 무조건 틀려. 계산 안 해봐도. 근데 계산해볼게. A는 MV 변했어. B는 2MV였던 게 둘이 곱하면 3MV가 되겠지. 플러스. 그치? 그래서 B도 MV 변했네. 그러니까 둘이 같지. 근데 얘는 무조건 틀려. 왜냐면은 A가 받은 충격량이라는 거는 A의 운동량 변화량이라는 얘기거든. B가 받은 충격량은 B의 운동량 변화량이잖아. 운동량 변화량은 무조건 같아야 돼. 그러니까 계산 안 해봐도 틀린 거 알겠지? 좋아. 이거 1분 줄게. 정리해봐. 하이탑 문제에는 원래 B 속도가 없는데 쌤이 써버렸다. 미안. 된 사람 넘기자. 그 다음 이제 부딪혀서 한 덩이가 되는 거야. 자, A랑 B가 이렇게 부딪혀. 근데 여기서는 일로 움직이지. 근데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어. 중요한 것은 둘 중에 운동량이 누가 더 크냐가 이겨. 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충돌 전 운동량이 컸던 쪽으로 움직인다. 자, 확인을 바로 해볼게. 이 그림을 그려보자. 3kg인 A가 오른쪽으로 4m/s. 그리고 2kg짜리인 B가 왼쪽으로 1m/s. 부딪혔어. 쌤은 보통 그린 다음에 충돌 후는 이렇게 슬래시 그리고 그린다. 충돌 후 한 덩어리가 됐대. A 플러스 B잖아. 얘들아, A 플러스 B는 질량이 몇이 돼? 5kg겠지, 그치? 둘이 합쳐지니까. 근데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모르겠지. 자, 여기서 꿀팁.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모르겠으면 그냥 오른쪽으로 플러스 V라고 놔. 그래서 계산을 해봐. 근데 V가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그럼 실제로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던 거야. 괜찮아? 좋아. 그러니까 선생님,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감이 안 잡혀요. 그럴 때는 플러스 V로 놓고 계산해. 근데 음수가 나오면 왼쪽인 거야, 사실은. 해볼게. 자, 충돌 전 플러스 12 플러스 마이너스 2겠지. 이해돼, 안 돼? 오른쪽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 그리고 충돌 후는 5V지, 그치? 플러스. 둘이 같아 달라? 같지? 그럼 왼쪽이 10이니까 V는 2가 되겠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2m/s 간다는 얘기야. 이해돼? 좋아. 자, 그리고 검산 한번 해볼까? 검산이 뭐냐면은 얘들아, 질량이 몇 대 몇이야? 3대 2지. 그러면 속도 변화량은 2대 3이어야 돼. 다시. 질량이 3대 2잖아. 이 얘기야. 무거운 놈이랑 가벼운 놈이 부딪혀. 그럼 무거운 놈보다 가벼운 놈이 속도 변화량이 더 커야겠지. 아니, 덤프 트럭이랑 나 부딪혀봐. 근데 덤프 트럭은 속력이 확 감소했는데 나는 속력이 적게 감소하면 안 되잖아. 내가 날아가야지. 질량이 가벼운 놈이 더 많이 날아가야지. 그 느낌이야. 그래서 A가 B보다, 그러니까 A랑 B의 속도 변화량이 2대 3이어야 돼. 야, 4에서 A는 몇 변했어? 2변했지. B는 1에서 2변했지. 아, 이게 마이너스 1에서 2변했으니까 3변했지.
속도 변화량이 2대 3이네. 끝. 요 그림까지 한번 그려봐. 속도 변화량도 부호를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된 사람은 저기 8번도 풀어봐. 하이탑. 문제가 바로 풀린다. 그치? 이거 한 사람은 8번도 풀어봐. 답 맞는지도 확인해봐. 좋아. 혜준이 맞았어? 아니요. 어우, 같이 해보자. 자, 시간 좀 더 줄까? 그럼 같이 해보자. 자, 충돌 전. 야, 정지에 있는 질량 B 이런 거 체크해야 돼. 얘가 그림이 없잖아. 그러면은 움직이는 건데 안 준 걸 수도 있고 그냥 정지한 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밑줄 잘 쳐. 자,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플러스 10이지, 그치? 그럼 충돌 후 운동량 합도 플러스 10이어야지. 그럼 V가 몇이면 돼? 2m/s 하면 되겠다. 맞아, 아니야? 검산해볼까? A는 몇 변 했어? 3변 했지. B는 몇 변 하면 돼? 2변 하지. 속도 변화가 3대 2지. 질량은 2대 3이지. 됐네, 그치? 오케이. 두 번째, 충돌하는 동안 B가 받은 충격량. 자, 충격량은 뭐라고? 6글자로? 운동량, 변화량. 그래서 B가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냐인데, 충돌 전에는 B 운동량 몇이야? 0이지. 충돌 후는? 선생님, 두 물체 한꺼번에 움직이는데 어떻게 해요? B만 따로 봐. B가 3kg고 2로 움직이잖아. 플러스 6이라고 보면 돼. 따로 보면 돼. 알겠지? 개개 입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6 변했으니까 플러스 6이라고 하면 되겠지. 괜찮아? 근데 충격량의 단위가 뭐야? 충격량 뭐 곱하기 뭐지? 힘 곱하기 시간이지. 그래서 뉴턴 곱하기 S. S는 초야. 알겠지? 이렇게 써주면 완벽해. 좋아. 넘어갑니다. 천천히 정리해봐. 그래서 마지막에 이 질량 B와 속도 변화 B가 좀 반비례다까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넘어가자. 맞지? 쌤 혹시 문제 틀리면 얘기해줘. 자, 유형 3번. 유형 3번도 새로울 건 없지만 특이한 게 충돌 전에 정지해 있다. 그러니까 충돌이라고 하긴 그렇고 얘는 분열이라고 할게. 분열 전에 정지해 있어. 근데 분열하면 둘이 움직이지. 야, 봐봐. 분열 전에 운동량은 몇이야, 합이? 정지했으니까 0이어야 돼.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속도가 0이니까 무조건 0이지. 그러면은 분열 후도 0이어야지. 그게 되게 중요해. 위에다 써보자. 분열 후 운동량 합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확인 문제를 쌤이 그려볼게. 5kg짜리가 정지해 있었어. 근데 갑자기 지 혼자 분열해서 2랑 3으로 나뉘었는데 2가 이쪽으로 3m/s 됐어. 그때 3이 몇 변했는지가 중요한 거야. 자,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 몇이야? 0이지. 그럼 충돌 후도 0이어야지. 그래서 2kg짜리가 3m/s로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6이라 하면 되겠지. 그러면 둘이 합쳐서 0 되려면 얘가 6이면 되지.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2m/s 큰 거야. 괜찮아? 그리고 봐봐. 이렇게도 본다. 5는 결국에 2랑 3이 합쳐져 있는 거잖아. 2짜리가 속도가 갑자기 이쪽 마산 변했지. 다시 2랑 3은 질량 B가 2대 3이야. 그럼 속도 변화비는 3대 2여야겠지. 그래서 3대 2가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이쪽으로 6이었어. 그럼 이쪽으로 4가 되면 되겠지.
속도 변화비가 3대 2면 되니까. 괜찮아? 이거 많이 쓴다. 쌤이 그걸 계속 강조할게. 알겠지? 쌤이 수업 시간에 많이 보여줘야 너희가 풀 수 있으니까. 좋아. 그래서 자, 여기 통합과학, 통합과학에서 잠깐 배웠었는데 여기서 또 배우는 거잖아. 둘이 차이가 있는데 이거 그냥 하이탑에 있는 거니까 실어 놓은 거야. 넘어가자. 자, 그래서 끝났어. 저기 운동량 보존까지 해서 끝났고, 이거 개라는 섬인 저번에 얘기했다. 이건 천천히 꼭 읽어봐야겠지. 그리고 뒤에도 천천히 읽어보고. 그러면 오늘 수업 끝은 아니고 기다려봐. 얘들아, 요거 프린트 오늘 또 할 건데, 요거는 하이탑 문제랑 똑같아. 여기 하이탑 62페이지 펴봐. 그거랑 문제가 똑같은데 선생님 수업 때 하려고 이렇게 했어. 아이고, 뭐 한 문제당 한쪽씩 했어. 하이탑 62페이지 한번 펴봐. 문제 똑같은지 아닌지. 완전 똑같지? 그래서 1번 지금 풀어봐. 그 수업 때는 프린트 필기 잘하고 이걸로 풀면 되고, 집에 가서는 하이탑 복습하면 돼. 알겠지? 1번 한번 풀어봐. 정답 써있지만 그냥 풀어봐. 그래서 오늘 여기 하이탑 문제 싹 풀어줄 거야. 집에 가서 복습하고. 그런데요. 이거 같이 보자. 1번 같이 봅시다. 자, 이거 지금 못 풀어도 돼. 근데 쌤 설명을 듣고 스스로 풀 수 있어야 돼. 자, A랑 B가 P로 연결돼 있으면서 B는 Q로 지면에 연결되어 정지. 쌤이 정지 왜 동그라미 쳤을까? 정지하면 뭐가 0이야? 그치, 알짜 힘이 0이지. 알짜 힘 0 되게 만들면 돼. 이해돼? 다시 힘이 작용을 해. 근데 알짜 힘 0이래. 그럼 그거에 반대되는 힘이 작용한다 이 얘기야. 오케이? 자, 어디부터 볼까? 쌤은 어디부터 볼 것 같아? 실피. 맞긴 한데 A부터 볼 거야. 그러니까 물체가 두 개 있잖아. 근데 간단한 거부터 봐. 야, B는 딱 봐도 이렇게 땡기고 있고 자기 무게도 있잖아. 생각만 해도 벌써 짜증나지, 그치? 그러면 A부터 봐. A는 간단하잖아. 일단 보이는 게 뭐야? 밑으로 5N이지. 근데 A가 운동 상태가 어떻게 돼? 정지지. 그럼 뭐가 0이야, 혜드나? 알짜임 0이지. 잘했어. 그러니까 위로 몇이면 돼? 5N이면 되지. 이걸 뭐라 그래, 두 글자로? 장력. 힘은 한 글자잖아. 힘, 두 글자. 장력. 그러니까 실피의 장력이 5란 얘기야. 근데 장력은 이쪽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쪽에도 작용을 하지. 그래서 이쪽이 또 5란 얘기야.
문제 푸는 과정이 이렇게 돼.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봐봐. B는 지금 2N 땡기고 있어. 근데 위로 5고 아래로 2야. 아래로 몇이 더 있어야 0이 돼. 그래서 B의 질량이 3N이라는 얘기야. 이해돼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이해돼? 좋아. 기억. P가 A를 당기는 이거 그냥 장력이잖아. 5N 맞지, 그치? 두 번째, B의 무게는 이거 선생님 질량이라 하면 안 되는데 무게다. 미안하다. 이런 걸 지적해줘야 돼, 쌤한테. 자, 디귿. P가 B를 당기는 힘 이거 몇 뉴턴이야? 5지. 잘 봐. 그러니까 뭐가 뭐를 당긴다 할 때 그 주체를 잘 봐. Q가 B를 당기는 힘. 얘는 뭐야? 2N이지. 일단은 작용반작용 절대 아니야. 크기가 다르잖아.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작용반작용 디귿 틀리면은 쌤이 기억 니은은 못 틀려도 틀려도 괜찮아. 못 풀면 안 돼. 그냥 디귿 틀리면은 쌤 쌍욕 박는다. 앞으로 작용반작용 나오는데 틀리면 쌍욕 박을 거야. 실제로 욕을 하진 않겠지만 눈으로 욕할게 하겠지. 왜냐면은 작용반작용의 두 힘은 주어 목적어 바꾸면 돼. 다시 P가 B를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B가 P를 당기는 힘이지. 그렇게만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이건 틀리면 안 돼, 알겠지? 국어 문제다. 어쨌든 디귿 틀렸어.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얘들아, 요 힘과 요 힘은 무슨 관계야? 아무 관계도 아니야. 힘의 평형도 아니야. 복습을 안 한 것 같은데. 힘의 평형은 쌤이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같으면은 힘의 평형이 될 수 있다 했어. 근데 두 개 합쳐서 알짜면 0이 되지 않잖아. 즉 힘의 평형이라는 거는 이 Q가 B를 당기는 힘 플러스 B의 무게. 이 두 개랑 얘랑 힘평을 이룬다고. 이해돼? 그 힘의 평형의 개념이 좀 더 까다롭다. 알겠지? 좋아, 이거 복습해봐. 밑에 그림은 그 문제 그림도 따로 해놨으니까 혹시 나중에 다시 풀려면 풀어봐. 자기라고 들을 거예요. 이제 그거 해줄 거야. 해줄게. 다 맞지? 그 다음에 2번은 하기 전에 쌤이랑 좀 바로 하자. 잠깐만. 2번 하기 전에 쌤이랑 바로 하자. 뭔 말이야? 2번 하기 전에 쌤이랑 뭔가를 해보자. 알겠지? 좋아. 2번 하기 전에 이거. 프린트 많다. 그치? 프린트 정리 잘해라. 그 필요 없는 거 프린트 그냥 버려. 자, 이렇게 막 무섭게 써 있는데 쌤이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 거야. 그 빗면 자체가 원래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었어. 그런데 우리 여기 단원에서 필요한 것만 좀 할게. 자, 기본적으로 빗면에 작용하는 힘은 이 두 개밖에 없어. 빗면에 있는 물체가 작용하는 힘은 이 두 개밖에 없어. 근데 우리 직관적으로 빗면이 있어. 마찰이 없어. 미끌미끌해. 뭘 놔둬? 그럼 미끄러지겠지. 저절로 미끄러지지. 그치? 바닥에다 놓으면 어디를 안 가잖아. 놔두면은. 근데 빗면에 있으면 미끄러지겠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볼게. 자, 물체가 있으면은 중력이 일단 무조건 이쪽이지. 근데 수직항력이 원래 이렇게 있을 때는 중력 있고 수직항력이 있어서 서로 쌤쌤이로 없어져. 근데 빗면이면 수직항력이 요 접촉면의 수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둘이 상쇄가 안 되지. 방향이 다르니까. 그치? 그러면은 두 개가 상쇄가 안 되니까 알짜 힘이 존재해. 어느 방향으로 존재하냐면은 이 평행사변형법, 두 힘을 합친 평행사변형법으로 이쪽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빗면에서 작용하는 힘은 중력과 수직항력의 합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해돼? 여기까지 알아야 돼. 그래서 원래는 이 두 힘만 존재하는데 얘네를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쌤이 세타 넣어놨는데 이거 몰라도 돼. 이건 나중에 역학과 에너지 진로 과목 하면은 이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빗면 방향으로 mg보다는 좀 작은 힘이 작용을 해. 사인 세타는 1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치? 세타가 여기 각도라고 치면은
세타가 0과 90도 사이에서 0과 1 사이거든. 어쨌든 mg보단 작아. 그 힘이 작용한다. 이 동그라미 치고 적어봐. 빗면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mg 사인 세타가 mg보다는 좀 작다는 거 알겠지? 세타가 90도보다 작다고 생각하면은 오케이,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자. 갑자기 사인 코사인 나오니까 짜증나지? 쌤이 이거 이것저것 써놨는데 볼 사람은 봐. 그냥 볼 사람 보고 아니면 말고. 그리고 두 번째 넘겨봐. 넘겨서 자, 요 제일 위에 그림만 볼게. 수평면에 있을 때는 가속도가 없어. 그냥 정지해 있어. 근데 수직으로 떨어뜨리면은 가속도가 10이지. 그럼 그 사이의 각도에서는 각도가 커질수록 가속도가 더 커져. 그러니까 이 세타가 요 빗면의 각도야. 각도가 커질수록 0이었던 게 가속도가 10에 가까워진다고. 근데 10보다 클 수 없어. 빗면에 놨는데 자연스러운 중력 가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내려갈 수가 없다고. 여기서 내가 떨어뜨렸어. 그럼 중력 가속도가 10이라서 1초에 10씩 빨라지는 운동을 해. 빗면에 놨어. 1초에 10보다 더 빨라질 수가 없다고. 중요한 것은 10보단 작아. 알겠지? 그게 중요한 거야. 각도가 커질수록 더 커지고 그냥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대입해 본 거야. 요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잠깐만, 쌤 이것저것 썼는데, 자 3쪽에 3번 쪽에 3번. 자, 별표 2개. 같은 빗면 위에서 힘은 질량비. 자, 쌤이 수식을 안 쓰고 얘기해 볼게. 같은 빗면 위에 있잖아. 그러면은 빗면 가속도가 아까 존재한다고 했는데 각도에 따라 다르다 했지. 여기 수평일 땐 0, 90도일 때는 10, 0도와 90도 사이에서는 0과 10 사이의 숫자야. 가속도가 어쨌든. 근데 같은 빗면이면은 가속도가 같아. 이해돼? 그러니까 같은 빗면에 있어. 그럼 어떤 물체든 간에 같은 가속도로 간다고. 봐봐. 그냥 내가 떨어뜨려. 근데 갈릴레이가 좀 알아낸 게 질량이 크든 질량이 작든 간에 떨어뜨리면은 같은 가속도로 떨어진다 했지. 그러니까 질량에 상관없이 항상 1초에 10씩 빨라지는 운동을 하는 게 중력 가속도야. 빗면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빗면을 중력이라고 보면 되는데 중력이 조금 너프된 상태야. 지구보다 중력이 좀 작은 상태라 생각하면 돼. 어쨌든 질량에 상관없이 가속도 같아. 그럼 봐봐. F는 MA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선생님 문제 풀게. 가속도 같은데 질량이 1대2야? 그럼 힘도 1대2겠지. 그래서 요거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박스만 쳐줘봐. 자, 이제 선생님 문제 풀 때 스킬을 쓸 건데 뭐냐면 질량이 M2M이지. 그럼 밑으로 작용하는 힘을 F2F로 넣을 거야. 같은 빗면일 때야. 알겠지? 이해돼? 좋아. 이 정도만 알면 돼. 그 나머지 읽어봐. 선생님 많이 썼는데 이거 다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할래 그냥. 아, 그리고 미안 마지막 6쪽 5번 6쪽 5번. 자, 얘는 이제 그 다음 단원인 역학적 에너지에서 얘기를 많이 할 건데 빗면 달라 알겠지? 근데 요거는 이제 올해까지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야. 뭐냐면은 빗면이 달라, 마찰이 없어. 내가 여기서 떨어뜨리잖아. 높이가 5m지. 그럼 빗면이 달라도, 각도가 달라도 5m까지 올라가서 멈춰. 중요한 것은 같은 높이에서 멈추는 거야. 이해돼? 요것도 갈릴레이가 얘기한 건데 만약에 내려가서 이렇게 쭉 수평면 있다고 치면은 얘는 올라가지 못하잖아. 영원히 운동을 해. 그거를 사고 실험으로 밝힌 게 갈릴레이거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거 저희 고1 때도 봤을 거야. 올라가서 여기서 정지한다. 같은 높이에서. 알겠지? 이거는 나중에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로 쌤이 설명을 할 거야. 요것만 기억하면 돼. 됐어. 그래서 너희가 풀 완자나 하이탑에서 나오는 빗면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여기 있다.
읽어봐야겠지. 심심하면. 좋아. 다시 우리 문제로 가자. 왜냐면 이 문제 풀 때 필요해서 그래. 자, 이거 2번은 같이 해볼게. 얘 같이 해보자. 자, 그림과 같이 무게가 3N인 자석 A와 자석 B가 마찰이 없어. 마찰이 없다. 그때 정지에 있어. 야, 정지 셈이 왜 동그라미 쳐? 뭐가 0이야? 알점이요. 그래서 힘을 봐봐. 당연하게 작용할 힘을 하나 만들고 그게 알짜임이 0이어야 하니까 그 반대 힘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풀 거야. 좋아. 그때 A가 벽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2N이다. 이거 표시해 볼게. 자, A가 벽을 누르니까 이렇게가 2N 되겠지. 근데 얘만 표시하면은 하수지. 왜 하수야? 아, 작용 반작용. A가 벽을 누르면 뭐가 또 뭐를 밀어? 벽이 A를 밀지. 그래서 2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 다음에 쌤이 힘을 좀 몇 개 더 써볼게. 자, 자석이 있는데 자석은 원격으로 작용을 해. 얘들아, N극과 N극은 서로 밀어 당겨. 밀지. 미니까 미는 걸 화살표로 표현하면 돼. 자, B가 A를 밀지. 다시 자기력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주어, 목적어, 서술로 쓸 수 있지. B가 A를 미는 힘이라고 하면 되지. 좋아. 그래서 B가 A를 미는 힘 해가지고 이렇게 할게. 그리고 FBA라고 할게. B가 A를 미는 힘. 괜찮아? 근데 B가 A를 밀면 또 뭐가 뭐를 밀어? A가 B를 미는 힘. 이걸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다. 그치? 앞으로 뭐 자기력, 중력, 또 뭐 전기력, 그 다음 이제 2단원 배우는 게 전기력 이런 거 하거든? 다 상관없어. 힘으로 해석하면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하면 되고 화살표 작용점, 화살표 방향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좋아. 여기서 끝나나? 안 끝나지? 왜냐면은 쌤이 정지를 동그라미 몇 번 쳤어? 한 10 몇 번 쳤잖아. 그치? 알짱 0 되게 만들어야지. 이제 볼 건데 빗면이잖아. 그럼 둘 다 힘이 이렇게 작용하겠지. B부터 해볼게. 얘들아, B가 이것만 있으면 올라가야지. 근데 안 올라가고 정지했지. 그럼 밑으로 힘이 작용하겠지. 그래서 이거를 빗면은 보통 이렇게 FB라고 해. 아, 근데 FB라고 하지 말자. 자, 이제 빗면에 작용하는 힘을 쌤이 파란색으로 해볼게. 파란색으로. A랑 B 둘 다 작용하겠지. 질량이 몇 대 몇이야? 2대 3이지. 그럼 빗면에 작용하는 힘은 2F, 3F라고 이렇게 쓰자고. 같은 빗면이니까. 이해돼? 요거는 받아들여 그냥. 이해됐니? 이제 끝났어. 이제 방정식을 좀 세워볼게. 첫 번째, B 입장에서 더 작용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EF랑 F, AB랑 같은 거지. 두 번째, A 입장에서는 밑으로 2개랑 위로 1개가 같지. 이해되는데. 그래서 3F 더하기 FBA가 2랑 같은 거지. 맞아, 아니야? 근데 얘랑 얘는 크기 같아. 이해돼? 그래서 밑에서 위를 빼. 이렇게. 그러면 빼면 안 되겠다. 그치? 다시 여기서 이제 2F 빼기 F는 0. 그리고 3F 더하기 F는 2지. 그치? 그럼 2개를 더해. 그러니까 이 정도 연산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5F는 2다. F는 5분의 2다. 까지 일단 유도해봐. 어렵지? 어려운데 이런 문제 풀다 보면 나중에 숨 쉬듯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 표시해볼까? F가 얘를 0.4라고 할게. 그럼 여기가 0.8 되겠지. 2F가. 그럼 여기는 3F니까 1.2가 되겠지. 그럼 여기 자기력이 몇이 되겠어? 0.8 되겠지. 그치? 여기도 0.8 되겠지. 그러니까 1.2랑 0.8 더해서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해석 끝. 기억.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0.8 맞네. 그치? 요거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 니은 디귿은 개념 문제다. 니은
A가 벽을 누르는 힘 2N이네, 그치? 벽이 A를 밀어내는 힘. 아, 작용 반작용 맞지, 이거는. 주어 목적어 바뀌었잖아. 크기를 상관할 필요 없이 그냥 맞았다고. 자, 디귿이 중요해. 디귿 별표 쳐봐. 자, B에 작용하는 중력과 자기력은 힘의 평형을 이룬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틀리지. 왜냐면은 쌤 EF 이거 중력 아니에요? 아니야. 얘는 쌤 뭐라 그랬어? 얘는 B에 작용하는 중력과 수직항력의 합력이라 했어. 다시 중력은 요거야. 얘랑 얘가 힘의 평형 이룰 수 없어. 중력과 수직항력의 합력이 얘랑 평형 이루는 거야. 그래서 쌤 빗면 얘기한 거야. 다시 디귿은 맞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중력 플러스 B에 작용하는 수직항력, 얘랑 자기력이 힘평을 이룬다고. 그리고 요 두 개 합친 게 요걸 얘기하는 거야, EF.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답은 경리은. 3번 맞지?